这肉是白肉肉啊。 중국 광저우에서는 해마다 딤섬 축제가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이곳의 일급 요리사들은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재주를 선보인다. 설탕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딤섬. 간단한 먹을거리를 뜻하는 이 딤섬을 요리사들은 예술품의 수준으로 만들어낸다. 이 뛰어난 장식성은 중국 최고의 요리라는 광동 요리의 특징 중 하나다. 광동 요리는 다른 중국 요리, 즉 북경, 상해, 사천 요리 등에 비해 가장 먼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가장 비싼 요리로 취급돼 왔다.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식재 광주, 먹을 것은 모두 광저우에 있다고 했다. 광저우의 요리, 즉 광동 요리가 중국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광동 요리는 중국에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요리에 사용되는 양념의 종류도 중국 요리 중 가장 많으며 장식 기법 또한 중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광동 요리의 종류만 모두 5,500여 가지. 그 중에서도 이곳 전시장에 전시된 요리들은 대부분 어선 요리, 즉 황제에게 바치는 음식들이다. 황제 요리는 예전엔 특수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가장 먼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 광동 지역에서는 일찍 대중화가 됐다. 신선한 바닷가재에 해산물을 섞어 버무린 룽왕에 기기묘묘한 모양의 광동식 딤섬, 그리고 광동 요리의 명품 카로루즈를 맛보는 일도 어렵지 않다. 1990년도 이전엔 광저우에서만 이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경제 성장에 따라 광동 요리는 베이징에도 유입됐다. 현재 수많은 광동 요리집이 있지만 베이징에서 가장 큰 광동 요리점은 순펑이다. 하늘엔 비행기, 바다엔 잠수함, 땅에는 사람 빼고 다 먹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광동 요리의 재료엔 제한이 없다. 특히 신선한 해산물은 광동 요리의 주 재료 중 하나다. 그래서 대부분의 광동 음식점 내부는 수족관을 방불케 한다. 수족관 안에 광동 요리에 살아있는 온갖 재료들은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 哇，这黄帝蟹，这个一只的价格大概多少钱？一只黄帝蟹呢就有8斤到10多斤都有。哦，我们现在卖的价钱是298块钱，一斤200。特价。那么8斤的话，什么大概两千多2、3千块钱了。哇，这个还不算。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은 전복. 전복은 워낙 많이 팔려나가기 때문에 아예 뷔페상처럼 재료를 올려놓고 식당 안에서 요리를 해 내놓는다. 어른 주먹만한 전복은 한 마리에 26만 원 정도. 샥스피는 한 접시에 28만 원을 호가한다. 그런데 이 요리들은 메인 요리가 아니라 주로 전체, 즉 에피타이저로 사용된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체로 시작해 메인 요리와 디저트까지 코스 요리를 즐긴다. 이 식당에선 모두 300개가 넘는 주 요리를 고를 수 있다. 주 요리는 전체보다 종류가 많다. 끓는 국으로 익힌 미용식 꿔저 물고기찜, 광동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뱀튀김,
갖가지 약재를 넣어 머리와 함께 내는 광동식 닭찜 광동게. 각종 버섯과 고기로 최대한의 시각적 효과를 낸 황제 요리까지 300가지 이상의 광동 요리를 이곳에서 먹을 수 있다. 전체부터 주요리까지 코스로 먹으려면 가격이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런데 순펑은 작년 8호점을 개장함으로써 베이징에서만 8번째 지점을 열었다. 순펑 고객의 30%는 가족 손님, 나머지 70%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순펑엔 개방된 홀보다 문이 달린 룸 스타일 방이 훨씬 많다. 룸에는 직접 요리사가 들어와 보는 자리에서 요리를 해준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1급 요리사가 만들어 바로 내놓는 다양한 코스 요리를 즐기며 몇 시간에 걸쳐 식사와 비즈니스를 병행하고 수백만 원의 식사비를 지불한다. 중국인은 중요한 비즈니스는 반드시 고급 식당에서 진행하는 습관이 있다. 비즈니스로 이곳을 찾는 손님은 해마다 늘어나고 순펑은 번창한다. 来顺丰吃饭，现在在中国人心目中已经成为一种身份的体现。请客者和被请者双方都很体面。到哪？到顺丰来，吃多少啊？吃3万块，1000万中拿出3万块钱来吃这顿，哇，就是大鲍鱼，相当美味的鱼翅，对不对？龙虾，朋友合作的一方跟另一方非常体面，非常提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연 10%대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형 기업가라 불리는 크고 작은 회사의 사장들이 나타난다. 사형 기업가의 수는 1990년 22만 4천 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엔 무려 395만 명으로 늘어났다. 도시 전체가 도매상인 이유. 이것은 사형 기업가의 총본산이다. 중국 소상품성이란 시장 한 곳에만 2만 7천 개의 부스가 있고 액세서리부터 장난감까지 수만 가지의 상품을 생산한다. 이후엔 이런 도매시장이 8개나 더 있다. 점포마다 사장이 있고 점포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장이 있다. 이유는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경공업 제품의 시장이며 3개의 공장이다. 이런 제조업의 등장과 함께 유통, 판매, 서비스 업계에서도 대규모의 시장과 사형 기업가가 등장한다. 사형 기업가를 포함한 중국의 상류층은 약 4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90年代以后，最大的一个特点就是私营业主发展的很快，而且很多在走向社会时间不太长的时间内，用很小的投资就能够做成私营业主，这样创业的机会比较多。但是整个中国来算，他的富人那个总数量是很大的。 因为它毕竟13亿人的一个国家，而且在这么大一个国度里面，它的富人他主要集中和活动在几个地区，北京啊、上海啊、广东啊，主要在这些城市在活动。所以你在北京能够看得到那个很奢华的、很奢侈的消费。 올해 34살인 판쥔. 사람들은 그를 폭발호라 부른다. 그는 개혁 개방 이후 마치 폭발하듯 부자가 된 폭발호의 한 사람이다. 호텔 종업원이었던 판쥔은 신강 위구르족 여자와 결혼하면서 처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신강 음식 식당을 열었고 6년 만에 부자가 됐다. 大概70-80万。 1个月，当服务员的时候，还记得你的1个月的工资多少钱？
200块钱人民币。 처음에 그는 의자 4개짜리 식당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중국 전역에 체인이 있는 아반티라는 신강 식당 체인으로 사업을 키웠다. 그전까지 드물던 공연 전문 식당을 만든 것이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른 소비 증대와 맞아떨어지면서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물론 판진 자신이 밑바닥부터 시작했다는 경험과 지금도 빈틈없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다. 往抢，开了几个空调啊？都开着呢，都开着。大厅的，那个包间里头有都开。大厅关一个，大厅啊，大厅关俩，让它稍微热一点，别太凉。 그는 매일 식당의 출납을 체크한다. 那现在他现在做这个数据库这块啊，怎么让处长出主意，怎么来配套这个出入库手续怎么个走法？我们这也是干了10几年酒店的。实际上这套东西是什么呀？拿我们这儿作为试点，我们这儿跟任何餐饮都不一样。跟前台管理非常类似的。我现在查出来什么呀？21号的入库单蓝边按照你送货，这单应该在你手里呢。思路做的就在订餐部。 그는 식당 외에도 휴대폰 통신사, 공연회사, 광고회사 등 3개 회사를 더 만들어 그룹으로 묶었다. 그는 성공했다. 성공한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시간이 나면 잊지 않고 찾아다니는 곳이 있다. 就8000吧。好嘞，好。 그곳은 베이징에 새롭게 문을 여는 미식 레스토랑들이다. 오늘 판진이 찾은 곳은 태국 요리점. 아주 비싼 곳은 아니지만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중상급의 식당이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음식들을 원하는 만큼 주문하고 수입 포도주를 즐긴다. 比如我穷的时候，那就随便小饭馆喝点啤酒就行了呗。你富的时候，就可能去一些好餐厅，就有钱了。中国人显示自己的实力啊，觉得我有钱，我要请你去好的地方，还得开好车，就是比较面子虚荣心，跟外国人不一样。中国人就比较有虚荣心。那你去那个吃过吗？去过。哦，对，那个价格多少钱？我估计俩人我们花2000块钱吧。是6年了。 판진이 부자가 됐다는 의미 중 하나는 언제든지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다. 부자가 돼 누릴 수 있는 것 중 첫째는 먹는 것이다. 그는 이제 아무 것이나 먹지는 않는다고 했다. 所以我们到这儿吃饭呢，也是去有特色的地方，就是比较有味道、比较浓的地方，可能跟我们开餐厅的比较相似。就是我出去吃饭，不会去一些特别随便的那些地方，就没有特点的地方，我们也不会去的。主要就是吃啊。 중국인에게 먹는다는 것은 뭘까? 그들에게 먹는다는 건 삶에 있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갖는가? 그들은 어떻게 먹어왔나? 취재팀은 베이징의 한 중산층 가정을 찾았다. 아이를 봐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 그리고 한 명의 아이. 의료기기 납품업을 하는 좌우신의 가족은 전형적인 중국 중산층이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생일. 맞벌이하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생일상은 시어머니가 혼자 차렸다. 상은 시아버지가 봐오고 요리는 시어머니가 해서 차려진 푸짐한 생일상. 40대의 아들 며느리나 60대 부모 모두가 이렇듯 푸짐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挂面，然后他老伴说，
哎呀，就是下1斤挂面，1斤挂面不就1板？煮1斤挂面。那锅子开的呼的开，老外说你把这吃了，到明天咱们吃什么？这个将军怎么说？算了，不吃，你给我撒点盐吧，就喝那个盐的开水。你想想这，共产党的少将都是这个水平，老百姓是个什么水平？都一样。他更吃不上了，他连那1斤挂面都没有。所有的老百姓都能吃饱饭，这个是解决一个很大的问题。至于以后你挣钱多少，那个是另外一个事。 1949년 10월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황폐한 중국을 재건하기 위해 그는 15년 내 미국을 따라잡자는 모토로 국민을 총동원한 대약진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농촌과 도시는 초토화됐다. 이후 문화혁명의 참담함을 겪으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배급제 아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배고픔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됐다. 오늘 9天还不够吃了呢，还得补充了。每月什么月儿，黄豆啦、黄豆面啦，那不是搞浮种吗？黄豆面啊，每月的话都能补助6、7斤。 개혁 개방이 본격화된 80년대 이후 중국은 조금씩 배고픔에서 벗어났고 본격적으로 음식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초의 음식점은 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간단한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자본주의 시장처럼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적인 찐빵, 부화된 달걀구이, 그리고 양꼬치 등 최초의 시장 음식은 간단한 음식들이 주류였고 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노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것은 도시 전체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파는 딤섬 노점이 도처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전병, 꽈배기, 콩국수, 절단면 등 전통적 아침 식사를 파는 노점이 도시 전역에 생겨났고 새벽부터 아침을 사먹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집이 아닌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외식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된 것이다. 노점 중심으로 시작된 식당은 내부 식당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고 도시 거주민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값싼 딤섬 식당이 늘어난 것이다. 딤섬 식당의 이용객은 직장인들뿐이 아니었다. 노인, 학교 가는 아이, 그리고 전업주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도시 거주민들은 딤섬 식당에서 아침을 먹게 됐다. 一般都是在外边又省钱又花不了多少钱，但是在外边又快哈，就在外边都吃的，就是自己想吃那个味儿，都在外边随便就能吃的。你在家的话，你肯定你自己也做不了，又费时间。在外边吃早餐是很平常的。是的。那您觉得为什么在北京人在外面吃这个？省事儿啊，谁还做饭呀？早上起来。习惯。做吧。我不吃来不及了，别吃了我这没有。 딤섬 식당의 번성은 두 가지 변화의 산물이다. 중국은 1980년대 평균 9.3%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의 48%까지 증가했다. 일하는 여성과 늘어난 돈이 아침 외식 시장을 만든 것이다. 고도 성장에 따라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 2개의 음식 특구를 지정했다. 첫 번째는 베이징 중심가의 노점 왕후징이었다. 왕후징은 외국 관광객을 겨냥해 발전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풍부한 음식 문화를 알리려는 의도로 정부에 의해 조성됐다. 왕후징의 노점에서 사람들은 운남성 파인애플밥에서 내몽고의 새꼬치까지
중국 전역의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왕후직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대성공을 거뒀다. 이후 중국 정부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귀신가를 조성했다. 귀신가는 베이징 최초의 24시간 영업 식당들의 거리였다. 귀신거리라는 이름은 새벽에 안 자고 먹는 것은 귀신들이란 기성세대 비아냥거림의 반영이었다. 처음엔 동북식당이 많았던 귀신거리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유행을 타는 음식점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귀신가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식당 앞에 마라 가재를 진열해놨다. 좋은 가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일종의 전시였다. 사천성의 특산품 민물 가재에 마라란 매운 양념을 넣고 뜨거운 불에 볶은 사천요리 식당들이 귀신가를 점령했던 것이다. 베이징에서 다른 중국 지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겨우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마라 가재는 이제 베이징 밖의 음식을 일반적인 시민들도 소비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유행 음식이었다. 배급을 받던 시대에서 맛이 유행하는 시대로 발전한 것이다. 귀신가의 마라 가재 식당들의 범람은 외식을 즐겨하는 중국의 중산층이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协助他把这个拍了。但是说，因为簋街吃饭也不算特别便宜，所以应该也跟经济会有关系。可能说簋街吃饭有时候，因为现在就说夜生活人也比较多，而且也是好像也是应该也属于一种流行，好多人也喜欢夜里出来吃吃宵夜，感觉也挺好。 개혁 개방 이후 26년간 중국은 연평균 10%대의 고도 성장을 계속했다. 2001년 중국은 이미 GDP 규모로 세계 제7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4천만의 부자가 생겼고 1억 3천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유입됐다. 올림픽 준비와 중국을 강타한 사스의 영향으로 노점 딤섬집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중 많은 딤섬 식당이 고급화됐다. 이곳은 요녕성에서 만든 전통 딤섬만을 판매하는 아침 식당이다. 종업원이 끌고 다니는 딤섬 수레에서 마음에 드는 딤섬을 고른다. 이곳의 딤섬 종류는 모두 50가지가 넘는다. 요리 과정이 복잡하고 재료가 좋은 딤섬이 한 접시에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3, 4만 원대의 특별한 딤섬들도 있다. 이제 베이징에는 아침 한 끼에 몇만 원을 소비하는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비싼 아침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숲의 한켠에 남아있는 베이징의 전통 가옥 4번에는 딤섬 식당과는 다른 아침 식사의 풍경이 있다. 사천성 출신 통칭구어 가족의 아침 식사 시간. 통칭구어는 가족과 함께 10년 전 상경했다. 10년째 아침은 집에서 먹지만 아침 메뉴는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 늘 아침은 쌀과 녹두를 섞은 죽이 전부다. 그의 가족은 절약하며 산다. 매달 방세 300위엔 45,000원. 그리고 큰아들의 한 학기 학비 75,000원을 대려면 쓸데없는 낭비를 할 수는 없다. 서둘러 아침을 때우고
아들은 학교로, 텅칭구원은 일터로 나간다. 사업원 공터를 조금만 지나가면 아파트의 숲이 나타난다. 이제 발에 밟히는 이 흙도 오래지 않아 아스팔트 바닥으로 바뀔 것이다. 베이징에서도 가장 밀집된 아파트 지역 왕징 사거리. 이곳이 텅칭구어의 일터다. 그는 사거리 한 귀퉁이에서 자전거 수리를 한다. 하루 벌이는 우리 돈으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래도 사천성에서 농사 지을 때보다는 훨씬 벌이가 낫다. 죽 한 그릇을 먹고 나와 자전거와 3륜차를 손보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다. 손님이 뜸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가 갖다 준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 그의 점심 메뉴는 밥 한 그릇에 야채를 섞은 반찬 한 사발. 텅칭구원은 올해 식구가 하나 늘었다. 사천성에 살던 조카가 올라온 것이다. 두 아이와 아내 건사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뿐인 혈육을 믿고 올라온 조카를 외면할 수는 없다. 텅칭구원은 먹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픈 한창 때인 조카를 배려한다. 그는 늘 이런 식사에 만족할까?这怎么说呢？也不能说它浪费，也不能，那不同层次的人不同的享受。 낮 기온이 40도씨에 이르는 무더운 베이징. 저물 무렵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자전거를 고치려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는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자전거 손님의 3륜 오토바이까지. 어두워진 뒤에도 손님은 이어졌다. 오늘 다른 날의 2배를 벌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수리기구를 가득 실은 리어커를 정리하며 텅칭구원은 가족들에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다. 슈퍼마켓에선 베이징의 명물 카오야, 훈제된 북경오리를 판다. 28위엔 4,200원. 오늘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썼다. 하지만 그는 기분이 좋다. 太太那个喜欢吃那个烤鸭吗？喜欢。那以前你为了那个你的太太那个买过这个，给她买过那个烤鸭吗？少，我们一般太贵吃不吃。 큰아들은 아빠가 반갑다. 그러나 아빠보다 더 반가운 것이 있다. 我要吃烤鸭。我要吃烤鸭。我跟请请。喜欢吗？嗯。那你那个一年几次吃烤鸭呢？第几次？第二次吧。第二次。 因为他说那个师傅说那个我的爱人挺喜欢吃烤鸭，这么说的。谢谢谢谢。 명절도 아닌데 카오야를 사온 남편이 아내는 사뭇 고맙다. 춘절 지나고 처음으로 카오야 맛을 보게 된 것이다. 응석바지 아들은 아예 혼자 접시를 끼고 돈다. 4,200원짜리 카오야 한 접시에 온 가족이 들뜬 여름밤. 카오야는 이 가족에겐 행복한 사치다. 这里面含着辛苦的时候，那里面含着幸福。吃烤鸭的时候，幸福。对。幸福，一家人怎么说呢？
挣点钱嘛，就享受享受嘛。 베이징의 특산품 카오야를 파는 식당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전취덕이다. 전취덕은 북경 오리구이, 카오야를 파는 체인이다. 베이징에만 10개의 지점이 있고 중국 전역에 6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전역의 전취덕을 이용하는 사람만 연간 500만 명. 식탁에 오르는 오리는 연간 200만 마리가 넘는다. 전취덕 오리는 잔뜩 부풀어 있다. 껍질과 살 사이에 구멍을 내 공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미리 내장을 손질하고 껍질에 소스를 바른 부푼 오리를 화력이 강한 참나무로 50분간 구워낸다. 이 과정을 통해 껍질과 살 사이의 지방이 녹아내리고 껍질은 바삭바삭하게 구워진다. 카오야는 어떤 오리를 사용하는가, 어떻게 굽는가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두텁게 껍질을 구웠느냐 하는 것이다. 요리사는 구운 카오야를 직접 손님 앞에서 잘라준다. 제일 먼저 잘라 담는 것은 가장 맛있다는 껍질. 다음으로 살이 조금 붙은 껍질을 자르고 살코기를 발라낸다. 마지막으로 오리의 머리 위에 가슴살을 얹어낸다. 슈퍼에서 파는 카오야는 고기뿐이지만 중급 이상의 식당에서는 밀전병에 파와 중국식 된장인 천면장을 발라 먹는다. 카오야의 종류는 많다. 하지만 가격은 어디서 파는 카오야인가에 따라 다르다. 전취덕 카오야 한 마리의 가격은 북경 카오야 중 상급이다. 오리 한 마리에 168위엔, 세금을 포함해서 25,000원. 세트 메뉴로 먹으면 1인당 45,000원 꼴이다. 하지만 이곳의 손님들은 가격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这个无所谓，就吃得尽兴就行了。大概说起来的话，大概说是300-400、500都可以吧，差不多。 전취덕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일반 식당. 여기에서도 카오야를 판다. 이곳의 가격은 38위엔, 전취덕 가격의 5분의 1이다. 베이징 시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카오야 가판점. 이곳의 카오야 중 제일 싼 것은 13위엔, 2,000원이다. 이곳 오리를 12마리 사는 돈으로 전취덕의 오리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 카오야는 고급 저급이 뚜렷하게 구분돼 있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다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차등을 인정한다. 有的地方是38块，有那个纯金的168块，这个价格为什么有差别呢？那不是档次不一样啊，高中低，是不是？人还有几等人的嘛？你说是吧？有钱的、没钱的，钱少的、钱多的，它都不一样是吧？啊，当然有钱了，当然进那种大店是吧？能去就进大店，不当然小摊儿。软的，白质软的。软的。这不都是有钱人吗？是吧？ 전취덕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들을 민공이라 부른다. 민공은 시골에서 상경한 도시 건설 노동자들이다. 베이징의 민공수는 지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것은 폭발적인 건축 경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고층 빌딩 수는 지난 1980년 이후 15,000동 이상 증가했다. 통계로 보면 고층 빌딩이 매일 2채씩 생긴 셈이다. 이렇게 폭발적인 건설 경기에 필수적인 단순 노동자들은 농촌에서 공급됐다.
대부분의 민공들은 호적 이동과 거주 허가증 없이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 민공들은 세끼 식사를 배급으로 해결한다. 배급량은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밀가루빵 4개. 흰쌀죽 1그릇. 그리고 무짠지 한 정지를 받아 여럿이 나누어 먹는다. 요리의 천국 중국에 어울리지 않는 비난한 아침이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육체 노동을 하려면 음식의 질을 따질 수 없다. 메뉴는 정해져 있고 먹어야 일할 수 있다. 为了生活就得炒。经常是这个东西啊。炒菜就是馒头。早上馒头、米饭、中午菜，晚上是个饭、馒头。不吃肉。想吃肉是没有肉啊。对，你们从什么时候开始这个天天喝吃馒头喝汤呢？3个月了。4个月。 4个月。4个月一直天天吃馒头年年就这样。对，每天是这样的。年年如此啊。哪有力气干活呢？就这生活嘛。 저녁 식사 시간. 다시 민공들을 찾아갔다. 한낮의 더위에 민공들의 머리와 옷은 땀으로 절어있다. 메뉴는 바뀌지 않았다. 저녁 메뉴는 아침, 점심과 똑같은 흰빵 4개. 그리고 배추국이 전부였다. 민공들은 대부분 6개월 내지 1년 계약을 하고 베이징으로 왔다. 시골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베이징의 물가 때문에 이들은 생활도구도 가지고 왔다. 그중엔 고향에서 가져온 양철 도시락도 있다. 그들의 표현대로 아내와 방만 빼고 도시락과 이불 보따리와 옷가지와 연장을 챙겨 돈 벌러 먼 고향을 떠나왔다. 1개월부터 10년 연차까지 갖가지 경력의 민공들. 그러나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이 음식을 지긋지긋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벌이 20유엔, 우리 돈 3,000원의 일당으로는 식당 가기가 두렵다. 最想吃的是什么呢？最想吃的是吧？就是水饺。什么菜？像这个宫保鸡丁的、鱼香肉丝之类的。什么也整，什么也行。除了馒头，什么饭也整。您觉得最好吃的菜是什么呢？最好吃的菜是什么？吃过的东西呢？没有什么好吃的。没有吃过，没有。北京烤鸭呀。没有。没吃过。那香也不香那个。也没长那个胃口，我们香不香那个？你像那个饭店那里边我们都不敢进去。 민공들의 공사 현장 바로 맞은편에는 작고 허름한 동북요리 식당이 하나 있다. 이 식당 주방에서는 민공들이 먹고 싶어했던 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땅콩과 야채를 넣고 동그랗게 자른 닭고기를 야채와 볶은 꽁빠오 지딩. 길쭉하게 자른 돼지고기와 야채 볶음, 위샹 로스. 꽁빠오 지딩, 위샹 로스는 마치 우리 김치찌개 같은 동북지방의 아주 일반적인 음식들이다. 물만두를 포함한 이 식당의 요리는 모두 한 접시에 8위엔, 우리 돈으로 1,200원. 그러나
이 1,200원짜리 요리를 먹는 사람들의 계급은 정해져 있다. 이 식당 손님의 대부분은 공사 현장의 현장 감독들이다. 小老板，小老板不算，就是打工的，100-200个，哇，这么多！对，就这，哎，对，差别绝对大。工人的话，给他20块钱，他也舍不得吃，一天才挣多少钱？对呀。哎，这玩意儿得理解。20块钱。哎，像我们吃饭就没这了，挣钱也没数。对。哎，挣钱也没数，花钱也没数，吃饭还没数。这时候一个工人也不用说是上这里吃顿饭。大概花多少钱呢？ 没多少钱，大概平均10多块钱，10多块钱。 민공들이 현장 감독들의 식당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처럼 현장 감독들 역시 건너편 아파트의 동북식당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파트촌 한쪽엔 역시 동북요리를 파는 식당이 있다. 이곳의 분위기는 현장 감독들의 식당보다 고급스럽지만 메뉴는 비슷하다. 이건 역시 꽁빠오 지딩과 위샹 로스를 판다. 그러나 가격은 이전 식당의 2배, 16유엔, 2,400원이다. 이 식당은 더 좋은 기름과 재료를 쓴다. 물론 더 맛있다. 여기엔 현장 감독들이 없다. 이곳의 주 고객은 사무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즉 화이트 칼라가 대부분이다. 100来块钱嘛，100来块钱，100元以下。 100元以下，那你们觉得这里餐厅的价格，你们对你们来说怎么样？还行，能承受得了。能承受得了。中等偏上。每个人的那个就是那个吃饭，每次都在200块钱左右吧。啊，应该是比较有钱的，上档次的。有钱人肯定是吃的不一样。 베이징의 식당은 계급에 따라 뚜렷하게 나뉘어진다. 그렇다면 계급 간 이동은 없을까? 민공은 화이트 칼라 식당에서 꽁빠오 지딩을 사 먹을 수는 없는가? 그들은 어렵다고 했다. 그것은 저임금과 임금 체계 때문이다. 没有钱，啊，每月才给50块钱。每个月给你们50块。 预结50块钱，到年底结算没有钱，没有随便花的钱，还没有记，没有就发钱。那你的零花钱多少钱呢？哎，不，还有个10几块的，11块多，11块2。11块2。哦。你的一个月的零花钱。对。 민공들의 임금은 한 달 8만 원 안팎. 그러나 업주는 이 임금을 쌓아두었다가 연말해준다. 노동력 이탈을 방지하고 현금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민공들은 임금을 받는 연말까지는 돈이 없다. 그 돈마저 떼이는 경우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민공은 1년에 한 번 식당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中国就是到目前为止也有8亿左右的农民，8亿农民，因为13亿人口啊，只有5亿是城市人口，还有8亿是农民。那么现在随着农业生产率的提高，农业机械使用的增加，那很多农民在农村就已经闲着没事做，来打一些工，也赚一些收入，会增加一些收入。但在短期内要他们增加到白领的程度是不现实的。要他们做到不要说白领，让他们的收入能够达到哪怕是城市的基本的那个低水平的收入，都不是很容易。 현재 베이징엔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농촌 출신 민공들이 있다. 그들이 베이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없다. 그들은 1년 내내 배급받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간다. 아파트촌과 고층 빌딩이 밀려오면서 베이징의 전통 거주지 4번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4번에 붙어있는 도시 빈민을 위한 싼 식당은 점차 시 외곽으로 밀려간다. 저소득층은 싼 음식을 먹는 대신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감수해야 한다.
啥多少那个。 빈민 식당이 밀려난 자리엔 화이트 칼라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상층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중상층 식당은 중국 전역의 요리를 입수하고 외국 요리도 받아들인다. 퓨전 요리가 늘어나고 한 끼에 쓰는 돈은 증가 추세다. 그리고 베이징에는 광동 요리점을 중심으로 한 100개 남짓의 최고급 식당들이 있다. 이곳에선 500g에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요리 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고급 음식점의 생선 한 마리 가격으로 서민 식당에서 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다. 中国几千年的文化，造成了人的等级观念人的消费观念以及人对某些价值的观念不同，造成了。所以中国有一句俗话叫做“多大的脑袋顶多大的帽子”。你这个佛有多大，你就得有一个多大的庙去装。 수천 년을 이어온 요리 천국. 중국 음식은 경제 발전에 따라 더 넓고 깊어진다. 그리고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황제 부럽지 않은 식도락을 즐긴다. 늘어나는 황제들만큼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새로운 계급 역시 빛의 속도로 증가한다.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음식엔 계급이 있다. 그러나 중국만큼 음식이 계급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곳은 없다. 중국인에게 음식은 곧 계급이다.